2026년 1월의 마지막 주, 베이징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인 중남해 주변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우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실각설이 터져나온 이후 인터넷 공간은 확인되지 않은 첩보와 긴박한 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밤 베이징의 유서 깊은 경서 호텔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장갑차가 도심으로 진입하고 군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장우샤를 구출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묘사들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상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투사된 희망사항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경서 호텔은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중국의 성부급 간부들이 회의를 위해 베이징을 찾을 때 머무는 전용 호텔이자 매년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모키지와 공주분 사이에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이곳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수시간 동안 총성이 울려 퍼졌다면 이는 결코 소수 내부 관계자들만의 비밀로 남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근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과 호텔 내부의 수백 명에 달하는 서비스 인력, 그리고 철통 같은 보안을 담당하는 중앙경위국의 존재를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규모의 교전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는 대중의 열망이 반영된 이른바 통쾌한 소문들이 양산되곤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우샤에 의해 가공의 권력자로 전락했다거나 군부의 사수대들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현재의 억눌린 정세 속에서 변화를 갈구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장우샤와 같은 고위 인사의 주변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운전기사부터 조리사, 그리고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중앙판공청이 파견한 인력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수십 명의 무장 인력을 포섭해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중앙경위국 내부 인원들을 포섭했다 하더라도 상급보고 체계를 우회하여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구금하려는 시도는 이미 그 준비 단계에서 발각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상 기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우샤와 류절리가 동시에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각 전구와 군종의 지휘관들이 즉각적인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 위펑허나 리상푸와 같은 상장들이 낙마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에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이른바 치마폭 자르기 방식의 숙청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군부의 핵심 서열들을 한나란시에 신병 확보했다는 점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베이징의 박준호라는 가상의 관찰자가 바라본 거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을지 모르나 군사위원회 내부의 전산망과 지휘계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숙청의 칼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단순히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의 재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1차 당대회에서의 연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걸림돌인 군부 내 원로 세력의 대리인을 제거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장우샤는 단순한 동맹자가 아니라 원로 세력이 시진핑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한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1월 30일로 예정된 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장우샤의 처리 문제가 공식화된다면 베이징을 떠돌던 수많은 괴담 중 일부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것이고 일부는 그저 격동의 시대가 만들어낸 신기루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가 통제된 사회일수록 소문은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민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자극적인 서사에 매몰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생리와 구조적 한계를 읽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제국의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수싸움이 과연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 어떤 파고를 몰고 올지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장우샤, 부주석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가문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외부에서는 이들을 대를 이은 혈맹이자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인식해왔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혁명 시기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이른바 태자당 혹은 홍위세라 불리는 특권층 내부에서도 가장 공고한 결속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과정에서 장우샤는 군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다져준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흔히 말하는 우정이나 의리보다 훨씬 비정하고 냉혹합니다.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통치자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명망까지 갖춘 2인자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이징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흥미로운 분석에 따르면 장우샤의 존재는 시진핑의 전폭적인 신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당대 원로들의 타협 아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관례를 깨고 사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로들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그는 원로들에게 2027년 이전에 대만 통일의 기초를 닦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딱 한 번의 임기만을 더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원로들은 시진핑의 독주를 견제하고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군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장우샤를 이른바 감군의 역할로 유임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장우샤는 시진핑의 신복이 아니라 원로들이 시진핑의 목에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20차 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당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강제로 퇴장당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후춘화가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을 때 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후춘화가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던 모습이나 리커창을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이 하늘을 응시하며 무력감을 보였던 순간은 단순한 인사불만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권력 배분이 깨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장우샤만은 군부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원로들과의 약속을 깨고 후춘화를 내쳤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실권을 쥔 장우샤를 당장 건드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진핑에게 장우샤는 자신의 발걸음을 사사건건 감시하는 불편한 동거인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초부터 장우샤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밀한 타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 시작은 군부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인 로켓군이었습니다.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장우샤의 영향력을 거세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수사는 로켓군을 넘어 장우샤가 과거 부장으로 재직했던 장비 발전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17년 이후에 비리만 조사하겠다는 표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장우샤를 안심시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는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했습니다. 드류 톰슨을 비롯한 서방의 정보 분석가들은 이미 2023년 9월 무렵 장우샤와 장승민에 대한 내부 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감지했습니다. 장우샤의 위상은 군 내부에서 시진핑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진 드문 장성 중 한 명으로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우샤가 회의실에 들어설 때 다른 장성들이 일어서는 속도와 자세는 시진핑이 등장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경외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위험은 독재자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특히 원로들이 그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시진핑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치마폭 자르기식의 점진적 숙청 대신 단 한 번의 전격적인 행동으로 장우샤와 그 주변 인물인
류전리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성훈이라는 베이징의 한 시민이 목격한 군용 차량의 이동이나 검문 검색의 강화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거대한 숙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21차 당대회 사연임 혹은 종신 집권을 향한 길을 닫기 위해 군부 내의 유일한 대항마를 제거함으로써 원로 세력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우샤라는 거물급 인사가 무대에서 사라진다면 중국 군부는 다시 한번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받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일인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권력 구도가 이토록 잔인하게 재편되는 동안 그 여파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투쟁은 결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장막 뒤의 소음은 바다 건너 워싱턴과 주변국들의 레이더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며 때로는 외부의 의도치 않은 발언이 내부의 숙청 작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장우샤 부주석의 행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매우 이례적으로 장우샤와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의 군사적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설리번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 아닌 장우샤를 직접 만난 것은 국제사회에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근 설리번은 당시의 면담을 회상하며 장우샤가 핵무기 기밀을 유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면담 현장에 20여 명의 중국군 장성들이 배석했으며 대화 내용은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우샤를 향한 스파이 혐의나 기밀 유출 의혹을 희석하려는 서방의 배려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남해의 독재자에게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산당 내부의 생리상, 서방의 고위 관료가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그와의 만남을 의미 있게 부여하는 것은 곧 그 인물이 외부 세력과 결탁했거나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설리번의 발언은 장우샤에게 구명줄이 아닌 이른바 죽음의 입맞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이제 장우샤를 넘어 또 다른 권력의 핵심인 왕소홍 부장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로 불리며 공안 계통을 장악해온 왕소홍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문은 베이징 정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소홍은 시진핑이 푸젠성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그의 안전을 책임지며 가족과 같은 신뢰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숙청의 칼날 위에 서게 되었다는 가설은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후계 구도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 권력의 비정한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 한간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으며 왕소홍이 그 아이를 직접 돌보며 키워왔다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혈연에 기반한 후계 구도를 조용히 준비해왔으며 왕소홍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후계 후보가 부상하거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왕소홍이 오히려 시진핑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사생아 승계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자녀 관계는 대중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는 듯해도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마오쩌둥의 자녀들이나 덩샤오핑의 아들딸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동했던 행적은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이 사생아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승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식 권력 승계 시스템은 단순히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기 지도자로 낙점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의 행정 경험은 물론 지방 대도시의 시장이나 성장, 서기를 거치며 통치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시진핑의 숨겨진 아들이 정말로 후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쯤 장관급 이상의 직책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고위직 중 시진핑과 외모가 닮았거나 그의 후광을 입고 갑작스럽게 부상한 젊은 인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소홍의 위기설이나 사생아 승계설은 권력 상층부의 극심한 불신과 불안이 만들어낸 심리적 투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베이징의 혼란을 지켜보는 한국의 관찰자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소식을 접한 김민수라는 청년은 이웃나라의 이 불투명한 권력 투쟁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먹구름을 몰고 올지 우려 섞인 대화를 나눕니다. 중국 내부의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대외적인 강경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우샤와 류전리를 제거하고 이제 왕소홍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권력 기반이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독재자가 주변의 모든 충신을 의심하고 숙청의 범위를 넓혀갈 때 조직은 급격히 경직되고 내부 붕괴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우샤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왕소홍의 입지가 흔들리는 이 과정은 시진핑 1인 체제의 완성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둘씩 꺾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소문은 진실의 빈자리를 채우며 민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1월 30일로 예정된 정치국 회의에서 이 모든 소란이 공식적인 숙청으로 확정될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비정한 권력의 게임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격동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숙청이나 권력의 재편을 넘어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지배체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우샤와 류전리라는 군부의 거물들이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라짐으로써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어떤 장애물을 제거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전격적인 조치를 통해 21차 당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던 원로 세력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중국 군부는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오직 1인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장우샤를 대신해 혈기 넘치는 소장파 장교들이 부상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젊은 장성들이 시진핑의 통일 야망에 영합해 모험주의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현장 지휘관들에게 막대한 지휘권과 무장력을 부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주변 인물들조차 끊임없이 의심하고 숙청하는 통치자에게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군사적 에너지는 대만이라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숙청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력 강화라기보다 자신의 영구 집권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거대한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군가는 장기판의 말처럼 사라지고 누군가는 승리의 미소를 짓지만 그 모든 수싸움의 끝에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국의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이 비정한 게임이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질서에 어떤 파고를 몰고 올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시각과 권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만이 이 경랑의 시대를 이해하는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는 1월 30일로 예정된 정치국 회의는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우샤와 류전리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지워지는지 혹은 새로운 권력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충성 서약을 이어가는지를 통해 우리는 중남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제한된 상황일수록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선과 공유되는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긴박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국의 심장부가 다시 평온을 찾을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갈지 다가오는 1월 30일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